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 이강선 선생이라고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수익률로 본다면 뭐 단연코 최고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이 점심만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 사태 전에는 강연장에서 본인 계좌도 직접 오픈했죠. 6천만 원에서 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그 한 5, 60억 정도, 지금은 뭐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그 유튜브 방송도 댓글을 또 활발하게 달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 어느 분이 고수인가도 이제 잘 그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테슬라하고 이제 그 삼성전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요. 자, 아울러서 앞으로의 어떤 그 주도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함께 그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그리고 삼성전자를 통한 주도주 시나리오. 그 테슬라와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 지지 않는 게임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리죠. 삼성전자가 물론 이제 그 현실적으로 좀 사서 좀 물릴 수도 있겠지만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 궁극적인 어떤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넉넉 잡고 우리가 한 뭐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그 이상으로 한번 잡아보죠. 6개월 정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그 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어떤 커다란 기회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 대한민국 핵심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가급적이면 이제 보통주보다는 이제 우선주를 저희가 이제 선호하죠. 그 테슬라보다는 결국 이제 지지 않는 게임,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사는 게 이제 훨씬 더 뭐 리스크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기대 수익도 그렇고 훨씬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테슬라에 관심이 있고 혹은 이제 테슬라를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동학 개미분들한테 제가 뭐 말 그대로 이제 고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테슬라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좀 바꾸는 게 훨씬 더 나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가지 논리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테슬라 자체가 이제 뭐 과열 신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이유를 든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거죠. 먼저 그 액면 분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조세 그랜빌이 이제 많이 얘기한 겁니다. 그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액면 분할하게 되면 세력 입장에서 가장 이제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다.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조세 그랜빌 얘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매수의 어떤 극점 역할을 매수의 어떤 극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또 유상증자 같은 건 사실 뭐 오르든 주가가 빠지든 유상증자는 사실 상당 부분 데미지가 있는 어떤 그 재료 악재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S&P에서 좀 탈락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언론상의 얘기일 뿐이고요. 주가가 이제 강세장 오르는 파동에서는 이런 거조차도 다 무시하고 오른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조정의 절대적인 이유는 이미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게 이거로 사실 이거로 귀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 패턴이 우리 증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뭐 전에도 사실 글로벌 증시, 글로벌 어떤 경제 자체가 많이 이제 동행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 전반이 상당히 어떤 마치 톱니바퀴가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일정한 어떤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조종을 해서 글로벌 증시 패턴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번에 만약에 테슬라만 조정을 받았다면, 애플이라든가 혹은 이제 아마존, 뭐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상승세를 기본 정도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테슬라만 조정을 보였다면은 얘기가 좀 틀려지겠는데, 테슬라 조정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제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커다란 어떤 패턴 변화였던 초입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종목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성장 기술주였죠. 특히 이제 테슬라를 제가 이제 사례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사실 펀더멘탈이 이제 펀더멘탈이 아직까지는 사실 뒷받침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타 종목군들은 사실 물론 이제 가치 대비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지만 백업이 되고 실적이 이제 백업이 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이제 주가 대비해서 실적은 상당 부분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과의 어떤 괴리율, 힘맞추기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시나리오, 앞으로의 장세 전망은
성장 기술주에서 이제 가치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해서 뭐 계속해서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죠. 국내 증시 중에서.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매도 매수 이제 공방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로 본다면 이제 그 삼성전자는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그 테슬라라든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성장 기술주 가치 대비 턱없이 높은 이제 성장 기술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치 대비 저평가된 어떤 그 가치 성장주 쪽으로 이제 그 어떤 매수세를 이제 강화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500만 원 투자하고 뭐 1000만 원 투자하더라도 사실 그 자세 자체는 우리가 뭐 1000억, 1조 뭐 혹은 이제 몇십조로 운용한다는 그런 을이 아니라 이제 갑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지 사실 그 시세가 제대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강선 회원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강선 회원도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죠. 뭐 6천만 원 시작할 때는 뭐 굉장히 힘들었던 이제 과거 얘기들 좀 많이 했는데요. 여하튼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그 뭐 점프를 하다 보니까 그 시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많이 틀리는 것이죠. 저도 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반드시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이제 홀로서기의 몫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의 어떤 저평가 가치 성장률은 무엇이냐?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그 반영을 해서 제가 전에 이제 포노사피엔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글로벌 위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뭐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뭐 보도록 하겠지만은 지금 PBR 기준으로 본다면 뭐 한 1.3배 정도 수준, 퍼 기준으로 따지면 한 12배, 13배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TSMC 같은 경우가 24배, 25배가 되거든요. 말도 안 된다는 보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이제 그 개인적인 욕심이고 시장의 흐름,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 증시 격언은 시세는 시세에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케이지라는 경제학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케인즈가 한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시세는 주가는 이제 미인 선발대회와 같다는 거죠. 지금 이제 4차 산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포노사피엔스 그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그 모두 오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번에 그 테슬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SMC 이런 것들이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또 아름답게 보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의 동행이라고 보는 거죠. 비메모리 4인방 보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모습이죠. 이제는 지금 오늘 고점 기준으로 따지자면 또 이제 매물대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뭐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뭐 네페스를 따라서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SF 반도체를 따라서 해야 되냐고 본데, 단기적으로 저도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SF 반도체, 코미코. 자, 네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나마 이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그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이제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회원 가입하면 무조건 뭐 절대적으로 이제 그 수익이 많이 나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특히 초보분들이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그 다음에 어떤 그 핵심 가치, 저희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는데 그 개인 투자가들, 특히 초보분들은 부자는 되고 싶은데 그냥 그 일주일 내에 그냥 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시간에 제가 이제 누차 강조를 해드리지만 시간의 어떤 그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테슬라인데, 테슬라 그 장기 월봉 차트인데, 제가 지금 그 KB증권을 보고 있는데, 이게 KB증권이 좀 그 데이터가 좀,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서는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간에 2012년도 뭐 10월, 11월 달에 5,000원대에서 요번에 이제 그 502달러까지 올랐죠.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가격대가 지금 변한 겁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간에 10,000%가 올랐어요. 그 테슬라가 조정받는 이유,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가 조정받고 나중에 삼성전자가 오르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2012년도에 이제 5달러에서 500달러니까 이제 그 10,000%가 뛰는 거죠. 우리 쉽게 얘기하면 5달러에서 2012년도에 내가 한 1,000만 원치 주식을 사서
지금 500달러에 팔았다면 이제 1000만 원이 얼마가 된 건가요? 1000만 원이 이제 그 10억이 된 거죠. 뭐 짭짤하죠. 우리가 한 9년 정도 기다려서 1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뭐 글쎄 뭐 자꾸 말이 좀 어긋나는데 여튼간에 1000만 원 정도라면 사실 뭐 현금 서비스 받았어도 이제 가능한 거죠. 1000만 원에 사서 500달러에 만약에 팔았다면은 1000만 원치 사서 500달러에 팔았다면 뭐 10억 정도니까 뭐 짭짤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 굉장히 기분이 좋죠. 얼굴 혈색이 틀려지죠. 하여튼 9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만 포인트가 급증, 만 프로가 급등했습니다. 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의 생로병사, 주식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그 뭐 동서고금 혹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뭐 물론 이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저는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뭐 그 주식도 제가 이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그나마 제 강한 부분은 사이클 분석에는 제가 나름대로 자신합니다. 특히 이제 엘리어트 파동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실전에서 검증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뭐 만만치 않죠. 여하튼간에 그 SK텔레콤이 보면은 이제 SK텔레콤이 죄송합니다. 1991년도 뭐 연말 정도 11월 달에 5천원대에서 만 9년 동안 올라요. 2000년도 이제 뭐 2월 달에 이제 50만 원을 찍으니까 역시 이제 5천원에서 50만 원 오르니까 9년 동안에 걸쳐서 만 프로가 급등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5천원대에서 내가 1000만 원치 사서 최고점에 팔았다면 1000만 원이 이제 한 10억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커니즘이 동일하다 보는 거죠. 그리고 차트의 모양새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막판에 굉장히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실 그 테슬라가 그냥 그 눈만 뜨고 올라갈 줄 알죠. 그런데 대중들의 어떤 집단서가 동시에 다 형성이 되면서 그 주가가 이제 그래서 500달러, 그 테슬라 기준 따지면 이제 500달러보다 더 올라가려면 600달러 혹은 700달러에도 사주려는 새로운 어떤 그 프레시한 어떤 그 세력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동학 개미마저도 500달러에서 살 만큼 다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600달러, 700달러 살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 포화를 이루면서 조금만 이제 매도 압박을 받는다면 주가가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우상단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좀 투박하고 약간 좀 궤변일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이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죠. 우리 역사, 혹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상담을 접근해 본다면, 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SK텔레콤의 최고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막판 피날레 시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두 번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40만원대 한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달에 조정을 받는데, 조정이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20%대 조정을 받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대 조정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다시 역사 고점 돌파해요.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세력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당해서 안 되죠. 아마 테슬라를 본다면, 지금 이제 500달러에서 이제 300달러까지 빠졌다. 다시 500달러 돌파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지만, 돌파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또 흥분하죠. 그러면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어떤 매수의 극점들이 이제 개입되면서 대상투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대부분 최고의 고점 부분은 탐욕이 많이 개입이 되죠. 탐욕이. 굳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이제 틀린 종목이 많지만,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형적으로 많이 성공했죠. 저희가 이제 95,000원 초반에서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죠. 그것도 비중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저희가 당시에는 카카오까지도 팔아서 넷마블을 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그 넷마블을 20만원대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댓글을 제가 보니까 이제 출발이다 막 그러는데,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20만원 있으면 25만원 가나요? 30만원 가나요? 의미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만원에서 대중들의 집단소가 모두 다 이제 오케이 한 거예요. 모두가 흥분하고 모두 다 공감을 한 거죠. 그런 데서는 사실 최소한 사는 것을 조금 더 갖고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패자의 법칙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인데, 여하튼간 이제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700% 올랐어요. 70달러에서 이제 50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뭐 한 700% 이제 급등을 했죠. 이 흐름 과정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유동성은 또 강화돼. 매집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달러 저점을 통해서 이제 오르는 동안 절대적인 매수 우위 구간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조정 500달러를 찍고 이제 400달러 붕괴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우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뭐 한 30%가 좀 넘게 빠졌습니다. 당분간은 매도하고 매수 균형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전에 화려했던 어떤 절대적 매수의 어떤 분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상당 부분 퇴색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 우위로 전환된다면 이제 추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방송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내내 제가 테슬라를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특히 주가가 조종기 때 거래량이 많으면 추가적인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테슬라의 어떤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요번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30% 넘게 빠졌죠. 그러다가 30% 빠졌다가 대략적으로 한 21선에서 21선까지 반등 이후에 주가가 빠질 때 반등의 폭이 작으면 조정의 폭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뭐 60일 이동평선을 깨버리고, 60일 이동평선이 대략적으로 한 310달러인데 깨버리고 121선까지도 깰 가능성이 120일 이동평선 228달러까지도 228달러까지도 조정, 혹은 228달러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건 어떻습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반등의 폭이 컸어요. 반등의 폭이 커갖고, 반등의 폭이 컸어. 두 번째 이제 반등의 폭이 커갖고, 그때는 이제 반등의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죠. 대략적으로 한 400달러에서 한 450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450달러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450달러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전저점은 깰 가능성이 높아요. 깰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네 가지 시나리오인데, 마지막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번 반등폭이 이제 500달러까지 이제 반등에 성공했을 때, 그럴 때는 이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이제 낮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라면 사실 뭐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건데, 신고가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살짝 돌파했다가 대중들이 이제 드디어 더 가는구나, 이게 확신을 가질 때 이제 최상투를 기록하면서 이제 깨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봅니다. 가장 정상적인 것은 이제 60달러에서 죄송합니다. 60일 이동 평선하고 그다음에 120일 이동 평선, 60일선에서 지지선을 구축해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60일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제 최악에 깨진다면 121선까지는 마지막에 사수한다 하더라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논리는 기술주, 뭐 지금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매수가 포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매수 위에서 매수 균형점의 어떤 문제, 균형점이 하향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고점 부분에서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기사들인데, 동학개미들이 지금 테슬라를 무지하게 많이 샀다는 거죠.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테슬라 고점이 어떤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련되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개인적인 탐욕이 좀 많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 영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샀다고 그러는데, 원래 30대가 그랬다는 거죠. 해리덴트의 저기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해리덴트, 인구 통계학자 해리덴트의 책 보면은, 보통 이제 집을 사는 초기가 이제 41살에서 42살 정도로 갑니다. 뭐 동수양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30대가 샀다는 것은 원래 10년 후에 사야 될 거를 미리 10년 후에 미래의 가치를 끌어서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가수요가 기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어떤 서울의 아파트들은 선수들은 다 빠져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이제 매수 균형에서 매도세로 전환되는, 요즘에 좀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의 이제 기존의 이제 어떤 기술 성장주에서 가치가 이제 기반이 안 되는 그런 성장주에서, 말 그대로 성장성만으로 올라가는 기술주에서 가치 성장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체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뭐 습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삼성전자는 말도 안 되게 싼 겁니다. 그 제 얘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앞서 최고점이 이제 53,000원이죠. 이거는 이제 하루 만에 돌파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돌파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그건 또 제가 또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펀더멘탈의 관점,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요.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대기 매물, 본전 매물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 시세 자체가 굉장한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출발하는 장세입니다. 그 나머지 그 뭡니까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도 다 올라갈 때 철저하게 와신 상담을 한 상태거든요. 삼성전자만 못 갔던 거예요. 글로벌 어떤 그 최고의 반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만 못 갔던 거예요. 명심하시 바라고요. 여하튼 간에 뭐 7월 말서부터 좀 한 달 동안 조정받아 이것은 뭐냐면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요거는 이제 그 9월 10일자죠. 오늘이 되겠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그 보고서입니다. 뭐 간략하게 보도록 하죠. 뭐 계속해서 제가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도록 하겠는데요. 3분기 실적이 2분기 이제 8조 1000억 서프라이즈에서 10조를 넘는 어떤 그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무선 쪽에서 이제 개선이 예상되고 스마트폰을 얘기했죠. 화웨이 부품 재고 축적과 애플의 주문 상승이 배경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그 어제도 제가 하나투자증권 그 하나투자증권 보고서 9월 9일자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잘 쓴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 실력 있는 친구입니다. 파운드에 이어지는 신규 수주 소식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IM 사업부죠. IM 사업 스마트폰 사업부죠. IM 사업부는 이제 3분기 4조 원. 그 삼성전자 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스마트폰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좋을 때 또 반도체가 좀 안 좋았는데 제일 많이 오른 구간은 뭐냐면 반도체도 바닥을 찍고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고 스마트폰도 좋을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꼭 여러분들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 주문이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뭐 판매 지금 이제 삼성의 판매 예상도 내년에 뭐 5억대 삼성 뭐 갤럭시를 보겠죠. 갤럭시라고 지금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 작년에 이제 27조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34조. 이 정도라면 아주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고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도는 이제 42조. 2022년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50조를 돌파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저희도 1차 목표치를 한 7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주 기준으로 7만 원 사실 의미가 없어요. 5만 원, 5만 3천 돌파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한 뭐 10만 원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네페스, SF반도체, 코미코. 제가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수일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제는 주가가 제법 좀 올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저는 뭐 그냥 사도 된다고 보는데 물려버리면 많이 힘드니까 뭐 하여튼 그 조정 2, 3일 정도 뭐 이틀째 정도 강세기 때문에 한 만약에 내일 조정 받는다면 한 모레 정도서부터 사들어간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굉장히 양호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자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하튼간에 제가 뭐 여러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한 2개월이 55만 원이니까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